지난주에 우리 조 기자님이 그 미국의 USAID 국제개발처의 문제점, 엄청난 예산 중에 90%가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데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또 USAID가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 USAID의 그 자금이 하마스의 터널 공사 공사 자금으로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지 탐사 보도 매체가 요즘 USAID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거를 이렇게 추려서 보니까 USAID가 팔레스타인 소재 시멘트 공장에 미국 납세자 세금이죠, 3억 1천만 달러를 갖다가 유입을 시킨 거예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USAID가 이제 그 시멘트 회사 이름이 사나드입니다. 사나드 현지 법인에다가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을 했고, 요게 2016년 설립 이후에 1년 만에 팔레스타인 주식 거래소, 이제 거기도 이제 주식 시장이 있나 봐요. 팔레스타인 익스체인지하고 PEX에 상장을 해요, 1년 만에. 그래서 이 사나드라는 회사, 시멘트 회사, 이 USAID로부터 자금 지원, 시드머니를 받은 그 사나드라는 회사가 팔레스타인 시멘트 시장의 65%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익스체인지, 여기 주식 거래소에서 대장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일단 USAID가 유관 회사들을 통해서 최초 투자 자금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납세자 돈만 뭐 3억 1천만 달러지, 또 외부 기금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요. 그 투자 자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여기서 생산하는 시멘트를 누가 사주냐면은 또 USAID의 유관 회사들이 또 사줘요. 바이백을 해줘.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애들이 무슨 뭐 이렇게 건설 소요가 아파트 뭐 분양을 하나? 건설 안 하거든요. 그래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1기 시절에는 C구역을 이스라엘 정착민이 계속 전착민을 짓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멘트 소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시멘트가 전부 다 테러 지하 터널로 이제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누가 지원했냐? USAID가 지원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부패 구조가 아니라, 단순 자금 세탁이나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게 하마스 테러 인프라 건설 위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USAID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핫토픽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아주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USAID 국제개발처,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부를 전복하는 것까지 시도했다고요? 이 국제개발처가? 예, 뭐 바이든 정부가 팔레스타인 성향이니까 뭐 하마스 포함 피해 지원한 건 그다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전복 공작을, 레짐 체인지 공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배경 설명 잠깐 드리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빨리 핵 협상을 맺어야 돼요. JCPOA를. 그거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네트냐후 총리가 가장 적대적이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부터, 민주당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까지 네트냐후를 약간 좀 눈에 가시로 봤어요. 적대 세력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네트냐후 한번 손봐야겠다, 그러니까 축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누가 수행했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미 국무부와 CIA의 대외 공작 기구인 USAID와 NED를, 이 두 기관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복잡해요. 와우. 저 왼쪽 끝에 있는 게 이제 USAID 돈 받아서 NED가 이제 쫙 뿌려준 거예요. 저런 단체들을 통해서 세탁해서 들어가가지고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 끝에 뭐가 나오냐면, 중동 평화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미들 이스트 피스 다이얼로그 네트워크라고, 이게 미국에 있는 친중동 단체예요. 여기다가 돈을 싹 몰아줍니다. 여기서 몰아준 돈을 어디로 가냐면,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여기서 그 중동 평화 네트워크에서 받은 돈을 이제 이스라엘 현지 극좌 시민단체에다가 쫙 뿌려줍니다. 얼마 뿌려줬냐면, 1,400만 셰켈, 한 달러로 환산하면 400만 달러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서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법무부 로비 등록법에나 보면 저렇게 액수가 지원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들리스트 피스 다이얼로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극좌단체한테 보내고, 그 극좌단체가 이제 저항 HQ라는 시민단체와 결합이 돼서
하부 또 시민단체에다 쫙 돈을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진 됐고요. 그러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감독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네트냐후 그 내각이 출범하고 제일 먼저 개혁과제 사법개혁을 했죠. 그때 반정부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돈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주요 공항, 교통시설, 점거 시위로 이스라엘 사회를 거의 마비에 빠뜨렸죠. 이른바 시브 언레스트,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워페어 중에 하나예요. 선무 공작 중에 하나, 이 샤프 파워, 이 비밀 공작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집회 시위 시민단체를 통해서 USAID가 흔들어 버린 거죠. 네트냐후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한국 뭐 독자들이나 이스라엘 조금 본 사람들은 저거 이스라엘 자발적인 시위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만들게끔. 근데 이게 사실상 USAID가 돈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엄청난 집회를 했고, 이게 전형적인 레짐 체인지 축출 공작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지전이죠. 인포메이션 오페어라고 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인을 매수하고 저 단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뭐 대학생 연합, 대한정부, 민주요새, 희망 인스티튜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식자층들이 나와서 이제 네트냐후를 이제 비판을 하죠. 네트냐후가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해서 사법부를 해체하는 거다. 근데 뭐 브레티비에서 과거 여러 차례 보도해졌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법부는요 판결을 넘어 사실상 입법을 하는 동네예요. 입법 인사권도 행사해요. 장성 인사권도 개입을 하고 안보 정책까지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사법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당위인데 이거를 갖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냐후가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해체한다라. 이런 거를 이스라엘 언론인 이런 데에서 이제 이게 다 이 싱크탱크에서 매수된 단체예요. 그러면 학자들, 언론인들 동원하면 또 누굴 동원해야 되죠? 군을 또 흔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군 단체인 USAID 통해서 그 돈 받은 단체가 뭐냐면 Brothers in Arms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군 예비역들 소속인데 여기서 사법개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무 거부하겠다. 그 기억나시죠? 지난 그 재작년에 이런 그 했죠. 그 공군 조종사고 이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CBS 방송사의 대표 시사 프로인 이제 60 미닛 있지 않습니까? 추정 60분 비슷한 거. 거기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네트냐후 총리가 자기는 헬기 조종사인데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를 상대로 기총소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허위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CBS 같은 큰 방송사가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뭐 요번 USAID에 보고서 나왔지만은 USAID로 또 돈 받은 언론기관 쫙 나왔죠. 이런 데서 이런 또 선동 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개혁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갑자기 10월 7일 학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역하던 시민단체가 전부 다 이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인질 유족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조건 휴전, 무조건 반전, 아니, 반전 여론을 만들고 휴전하자. 전쟁 지속하면 안 돼. 무조건 휴전하고 인질 협상해야 돼. 인질 협상파가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뉴스에 보도가 돼요. 이게 이 시민단체가 대부분 이 소속 단체들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름도 재밌어요. 부모 항쟁, 뭐 레스토크, 세븐, 리스타트 이스라엘 이런 단체에서 또 이제 반네트냐후 그다음에 그 반전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 이런 프레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트냐후가 지금 정권 유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지속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했죠. 이게 이 단체의 지원을 받는 언론인들이 이런 소위 해서 프로파간다를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급기야는 어느 정도냐면 미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네트냐후는 이제 좀 축출해야 돼. 그만 내려와. 이런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막 네트냐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워페어를 네트냐후한테 총투여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USAID가 있는 것이죠. 현지 정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극자 세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반유대 이거 논파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다 USAID의 어떤 선무 공작에 의해서 나온 정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하는 거래, 우리한테 댓글 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으면 오케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욕하고 뭐
네트냐후 독재자 맨날 뭐 시온주의 뭐 카발 맨날 음모론만 난무해요. 근데 이거 다 선동입니다. 선동이고 USAID부터 오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세상은 이제 지났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브래드 TV에서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UNRWA도 그렇고 유니세프도 그렇고 지금 뭐 USAID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 국제 단체들이 NGO 단체 같은 것들이죠. 원래 그 설립 목적이 있었을 텐데도 그 목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 뭐 여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뭐 USAID 얘기를 하셨지만은 USAID 이 하마스의 터널 공사비까지 대주고 하여튼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첨언드리자면 유니세프에도 USAID가 돈을 줍니다. 아, 근데 유니세프 같은 게 약간 교육문화 이쪽 사업을 하잖아요. 뭐 과거에도 한번 브레티브에서 보도해드렸지만은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뭐 유골 발견한다고 파면 뭐 유대인 유골이죠. 거기서 5,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파고 다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 이 땅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유적만 남으면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 역사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동원되냐? 유니세프가 동원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화 사업을 또 포장해서 공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유니세프가 이렇게 그 저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된 거 있으면 다 트럭에다 해가지고 갖다 버리거든요. 그거를 기다렸다가 트럭을 쫓아가서 쓰레기 버린 거를 다시 주워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된 유적을 찾아내서 공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전쟁을 또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동북공정, 뭐 고구려가 뭐 중국 역사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했던 그동안 이런 국제기구가 인바우드 됐다. 요거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분별하면서 뉴스를 보셨으면 훨씬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